예, 시간이 돼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자리 오시고요. 전에 했던 것부터 해가지고 뭐 하시다가 잘 안 되시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주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계속해서 확인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노트에서 레퍼런스 관리 보도록 할게요. 그룹, 파일 어태치먼트, 파인드 텍스트, PDF 파일의 동문 저반이 레퍼런스 중보찾기 5가지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룹은 이제 레퍼런스가 우리가 이제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아지게 될 거예요. 오늘은 조금밖에 수집 안 했지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주제별로 또는 프로젝트명별로 뭔가 그룹핑을 해서 보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사용하시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상단에 그룹수라는 메뉴를 쓰셔도 되시고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이 있었죠. 그래서 좌측에 그룹 패널에서 보시면은 이 마이 그룹스라는 항목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역시나 똑같이 팝업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두 개 메뉴가 동일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쪽에서 쓰시면 되십니다. 자, 그룹을 만드시게 되면 이렇게 좌측에 있는 것처럼 그룹을 내가 만들 수 있으세요. 아까 전에 올 레퍼런스랑 임포트 레퍼런스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서 쓰는 겁니다. 그룹은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는 그룹 셋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 이렇게 사람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게 이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 셋과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좀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던 거 설명을 같이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전에 엔도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그룹핑을 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룹스 메뉴를 쓰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보다는 여기서 쓰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이 마이 그룹스를 하나 선택을 해보시면 비어져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그룹스 선택을 해보시고 마우스 우클릭. 그럼 이제 메뉴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첫 번째 있는 크리에이트 그룹을 눌러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크리에이트 그룹에서 그룹을 생성을 해볼게요. 그룹을 생성하면 뉴 그룹이 생성이 되는데 요거는 하나만 생성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그룹 눌러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폴더를 만들 때 폴더 안에 또 폴더 만들고 또 폴더 안에 또 폴더 만들고 이렇게 계속 하이로 폴더를 만들 수 있지만 그룹은 하이 그룹은 없어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그룹을 눌러도 이렇게 그룹이 고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룹은 그룹만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내가 뭔가 세트를 따로 만들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그룹 셋 네 번째 있는 거예요. 그룹 셋을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그룹 셋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뉴 그룹 셋이라는 이름과 함께 꺽쇠 모양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룹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룹과 그룹 셋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그래서 그룹 세트 하이로 그룹을 만들 수 있다. 크리에이트 그룹을 통해서 그래서 그룹 세트와 그룹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름은 다 바꿀 수 있어요. 마이 그룹스라는 이름도 여기 보시면 리네임 그룹 셋을 통해서 내가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뉴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리네임 그룹을 통해서 필요한 이름대로 바꾸시면 되고 이름은 알파벳 순으로 자동 정렬이 돼요. 그래서 자동 숫자로도 자동 정렬이 되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하셔서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정렬하고 싶은 순서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을 분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A, B, C라는 그룹을 만들었을 때 각각의 그룹에 넣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쭉 드래그 하셔서 내가 넣고 싶은 그룹에다가 드랍하시면 됩니다. 뭐 숫자가 하나 카운트 됐죠? 하나 더 넣어볼까요? 쭉 드래그 하셔서 클릭하시고 쭉 클릭을 누른 상태로 A에다가 드랍을 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다 보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뭐 넣는지 또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넣으시냐면은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보시고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복수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도 선택을 하셔서 쭉 드래그 하셔서 B에다가 이렇게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실 수 있으시고 나는 다 필요 없고 다 전체 다 넣을 건데요 하게 되면은 전체 다를 이렇게 쭉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은 키보드의 컨트롤 키랑 알파벳 A를 누르셔도 됩니다. 알파벳 A, 컨트롤이랑 알파벳 A를 같이 누르시면은 이렇게 전체 선택이 돼요. 이 기능들은 별게 아니에요. 요건 사실 윈도우에 있는 기능입니다. 그 윈도우 자체도 보시게 되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이렇게 나눠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고 윈도우에 있는 기능들을 엔도터 기본으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룹을 이해를 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세요. 이거는 약간 필터링 개념으로 그룹을 접근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룹을 어떤 폴더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해시태그를 달아서 필터링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자,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요 김경이라는 저자분께 좀 눈에 잘 보이니까 요걸로 해볼게요. 김경이라는 저자분한테 A라는 태그도 주고 B라는 태그도 주고 C라는 태그도 줬어요. 그래서 내가 A로 태깅한 거고요. 그 A로 태깅한 것들만 필터링 하는 거죠. B라고 태그한 것만 뭐요? 이렇게 필터링 하는 거예요. C라고 태그한 것만 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라는 태그를 김경이라는 저자 거를 지우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remove reference from 그룹을 하시게 되면은 그룹에서 제외를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 그룹에서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김경이라는 저자의 B라는 태그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A 모여 하면 김경이 저자 보이고 C 모여 하면 김경이 저자가 보이지만 B 모여있을 때는 B라는 해시태그를 지워줬기 때문에 안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의 개념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올 레퍼런스의 개수는 변화가 없고요. 네, 똑같은 거를 여러 군데 그룹핑에다 넣을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필터링의 개념이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레퍼런스를 모아는 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초록까지 읽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초록까지만이 아니죠. 원문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메소드라던가 테이블, 뭐 피겨 등을 보시고서는 내가 내 실제로 레퍼런스에 인용할 것들을 보셔야 되시는데 해당되는 원문들이 없어요. 그러면 원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썸머리 탭에 보시면 어태치 파일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어태치 파일 버튼을 통해서 내가 이 해당되는 레퍼런스에 필요한 모든 파일들을 붙일 수 있어요. 파일이 붙는 개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개를 붙일 수 있어요. 붙일 수 있는 파일 형식도 PDF, 뭐 JPG, DOC, PPT, 엑셀 다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파일에 원문 붙이고 뭐 서플 문헌이 있다거나 피규어를 따로 뭐 고해상도로 저장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을 별도로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당되는 첨부 파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 파일의 가장 우측에 보면 꺽쇠 기호가 있습니다. 이 꺽쇠 기호. 이 꺽쇠 기호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오픈 위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해당되는 파일을 열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오픈 위드 어도브 크로벤 리더가 되는데 이 PDF를 어도브 리더로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DOC 파일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오픈 위드 MS 워드 이렇게 나와요. 예,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PC에서 연결된 프로그램들로 구동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명칭은 PC에 설정된 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잘못 첨부했다 하시는 경우는 딜리트로 해서 지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파일 잘못 첨부된 경우에는 딜리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신 게 파일 용량은 상관없나요 하시는데 예, 용량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붙인 거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파일 용량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예, 용량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큰 용량의 파일들도 잘 붙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파일을 붙일 수 있는 건 좋은데 레퍼런스가 뭐 한 5개면 손으로 붙이겠지만 이제 하시다 보면 100건, 200건 막 넘어가실 거거든요. 그럼 그 많은 걸 언제다 붙이지라고 했을 때 생긴 기능이 Find Ftext 기능입니다. Find Ftext는 해당되는 레퍼런스의 저널 사이트를 자동으로 찾아서 PDF 파일을 자동으로 끌고 오는 기능이에요.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요거는 약간 제한점은 있어요. 바로 저작권의 문제인데 저작권에 의거해서 원문 접근이 허가된 문헌들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100% 붙는 건 아니에요. 한번 이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수집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는 이 아이콘, 여기 6개의 아이콘이 딱 있거든요. 요 중에 5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다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몇 개만 선택해 볼게요. 저는 5개만 선택할까요? 이렇게 5개만. 예. 선생님도 뭐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5개 선택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5번째 아이콘, 여기 아이콘 6개 있죠? 여기에. 여기서 5번째 아이콘 누르셔도 되시고, 나는 여기 좀 알아보기 어려운데 하시는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메뉴명 Find Fulltext가 써 있어요. 요거 누르셔도 되세요. Find Fulltext나 요 아이콘 똑같습니다. 저는 Find Fulltext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면 좌측에 임시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Find Fulltext Search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서칭은 이제 내가 선택한 개수만큼 올라갔다가 카운트가 하나씩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found PDF는 PDF를 찾은 거가 되고요. found URL가 not found는 못 찾은 거예요. URL을 찾았으니까 찾은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이 found URL 하시면은 edit 탭에 그 아까 URL 필드 있죠. 거기에 URL 주소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근데 그 URL 주소 누르게 되면은 해당 원문을 구매하세요 페이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매 페이지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나파운드 같은 경우들은 뭐 이제 너무 오래돼서 PDF 자체가 아예 없다거나 또는 저작권을 해서 막혔거나 이런 경우들은 첨부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 문헌들을 좀 잘 못 찾아요. 엔드노트가 전 세계적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한글이라는 글자 자체를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국내 문헌은 좀 못 찾아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저는 파운드 PDF로 한 건을 찾았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 찾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 요 기호가 붙게 됩니다. 여기 요 클립만 기호가 붙어 있는 게 파일이 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예, 못 찾은 것도 보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가 없어요. 아이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이 있게 되고 우측에 어태치 파일 위에 보면 이렇게 PDF가 붙어 있는데 꺽쇠 기호 눌러서 오픈 위드 요거 누르시면은 해당되는 PDF 파일을 열 수가 있게 됩니다. 원문이 정상적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문을 바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여기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오픈을 누르시게 되는 거는 요거는 PDF만 지원해요. PDF만 엔드노트 자체에서 PDF 보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엔드노트 상에서 팝업을 띄워서 PDF를 바로 볼 수 있게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PDF 기능들은 다 쓸 수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 돋보기 여기 페이지 표시 요 있죠. 기능. 요 메뉴들이 뭔가 요 바로 메뉴 아래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돋보기 바로 옆에 보시면 마크업 어노테이션 메뉴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밑으로 메뉴가 더 등장합니다.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평소에 쓰시는 뭐 하이라이트라던가 언더바라든가 취소성 등 같은 것도 다 쓰실 수 있으세요. 다 쓸 수 있고 메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모 가능해서 여기다가 내가 직접 이런 식으로 메모도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메모를 달아놓고 다 했으면은 이 PDF로 이제 닫겠죠? 이제 다 봤으니까 닫게 되면은 저장하라고 나옵니다. 닫으실 때 저장하고 종료하시면 되세요. 자, 저장을 하고 나면은 여기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엔드노트 라이브를 종료를 하고 제가 여기 이제 PDF가 다 모였죠? 여기 PDF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다른 연구자한테 전달을 하거나 내가 다른 PC로 옮기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올렸다가 내려받았어요. 그 다음에 열어보게 되면 첨부된 파일은 그대로 존재하게끔 되어 있죠. 당연히 첨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변경된 사항들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열어보게 되면 제가 메모한 주기들이 다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연구자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거나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원문을 수집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세요. 기존에는 어떻게 많이들 하시냐면은 엑셀이나 워드에다가 레퍼런스 리스트업을 쫙 하십니다. 그리고 PDF를 별도의 폴더에다가 막 담아 모아요. 그래서 원문 보다가 PDF라면 그 폴더를 열어서 보시죠. 이렇게 이원화 시켰는데 이제는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여기가 레퍼런스 리스트죠. 그래서 여기서 초록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한 화면에서. 그래서 엑셀이나 워드에 정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파일 필요는 어떻게 하면 되죠? 파일 어태치먼트나 파인드 프리텍스트로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으면 돼요. 그럼 연관된 파일 다 볼 수 있습니다. 엑셀이든 PPT든 뭐 워드든 PDF든 다 볼 수 있어요. 연관된 파일 다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쭈루루루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거 딱 보시고 여기서 정리하시고 주기 다르시고 연구자 간에 공유하시면은 원문 다 그대로 공유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공유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로 붙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선생님들이 모으신 레퍼런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레퍼런스 자체가 오픈 어세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원문 자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끔 오픈 어세스 형태로 취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 붙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작권에 굉장히 스트릭하거나 국내 저널 위주로 모았다. 또는 너무 올드한 것들만 모았다. 그럼 뭐 20%도 안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으신 레퍼런스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PDF를 계속 붙이다 보면은 레퍼런스의 개수나 PDF 개수에 제한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신데 제한 없습니다. 네, 레퍼런스 뭐 10,000개, 20,000개 모으셔도 상관없어요. PDF 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ENF가 데이터 폴더만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선생님들의 연구하시는 범주 내에서는 그 제한성 없게 다 담으실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지원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나의 라이브러리에 너무 많은 걸 담아두셨다가 그 파일이 잘못해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럼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는 좀 분산해서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PDF 보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뭐 펀메드든 구글에서 검색한 거에 PDF를 잘 붙였는데 이미 선생님들 PC에 너무나 많은 PDF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PDF 파일에 논문 정보 반입 기능이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된 PDF 파일에 논문 정보를 자동으로 반입해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간단해요. 파일에 임포트에 폴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내 엔드 드라이브로 임포트 시키는 거예요. 예, 들여보내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지금 PDF 파일을 다 하시게 되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 보여드릴 수 있게끔 여기 PDF 바니시 ABC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ABC 프로젝트 들어가게 되면 PDF 파일이 3개가 있어요. 이 3개를 제 엔드 드라이브로 불러와 볼게요.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느냐? 아까 보여드린 매뉴얼대로 상단 파일에 임포트의 폴더 기능을 쓰시는 거예요. 이 임포트에 파일을 해도 되는데요. 파일을 하게 되면 PDF 파일 하나하나씩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불러올 건 아니죠. PDF 파일이 이미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폴더로 통째로 긁어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파일에 임포트에 폴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더에서 보시게 되면 임포트 폴더 옵션을 처음에 정하게 되는데 choose 버튼은 내가 갖고 오고자 하는 PDF가 담겨져 있는 폴더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ABC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 폴더도 갖고 오고 그룹 세터만 만들어 보라고 옵션을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임포트 옵션은 PDF 단일이에요. PDF 파일만 갖고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임포트 두플리케이츠는 지금은 신경 안 쓸게요. 그래서 임포트를 눌러봅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임시 그룹이 생성이 돼요. 그룹이 생성이 되고 파일이 많이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파인드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예요. 파일이 너무 많은 양을 선택하면은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때 동안은 그대로 그냥 PC를 두시는 게 좋고 지금은 파일이 3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포팅이라고 되어 있고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다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제가 아까 임포티드 레퍼런스 지금 막 수집한 걸 들어오게 되고 파일이 3개가 다 붙었다고 나오죠. 그다음에 ABC 프로젝트라는 그룹으로 자동 생성을 시켜놨어요. 보니까 우측에 썸머리 탭을 보니까 뭔가 정보들이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에디트 탭 한번 볼까요? 정보들이 다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PDF 파일도 잘 붙어서 들어왔네요. 여기 PDF 탭은 뭔가요 하시는 경우인데 이거 업데이트하면 등장하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열어볼 수도 있고. 네. 자, 근데 여기 첫 번째 거 볼까요? 첫 번째 걸 보게 되면은 뭔가 허전합니다. 네. 에디트 탭을 가볼까요? 다 비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썸머리 탭에 가면은 파일은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은 정상입니다. 아티클 정상이에요. 근데 이 아티클 자체를 읽어오는 게 아닙니다. 엔드노트가 여기는 타이틀을 읽고 저자명 읽어서 여기 에디트 탭에다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이 PDF 파일 자체에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메타데이터의 정보를 끌고 와서 에디트 탭에다 심어주는 건데 이 파일은 마침 메타데이터가 생성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 메타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되는 파일명만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PDF 반입을 했는데 비어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이 아티클을 펀메드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비어있는 값들을 지정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들은 메타데이터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양쪽으로 들고 왔어요. 막 검색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중복 찾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상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메뉴에 Find Duplicate라는 기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Find Duplicate를 쓰시면 되시겠고 요거는 매번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내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논문을 쓰겠다, 아니면 한 번쯤 정리가 필요하다 할 때만 쓰시면 되세요. 수집하고 중복 제거, 수집하고 중복 제거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상단의 라이브러리의 Find Duplicate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팝업창이 하나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나타난 팝업창은 좌우를 비교를 해줘요. 어떤 게 중복입니다. 라고 해서 2개가 중복됐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거를 일일이 눈으로 비교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엔드노트가 중복을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글자 하나하나, 띄어쓰기 하나, 구두점 하나, 콤마 하나가 똑같으면 중복입니다. 그냥 이거를 글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모양이 똑같으면은 중복이라고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저희는 캔슬을 누릅니다. 캔슬을 눌러버리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둘 중에 중복된 거 하나씩만 하이라이트를 해줘요. 둘 중에 중복된 걸 하나를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이라이트 된 것 중에 아무거나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Move Reference to Trash를 하시면은 중복된 것들이 하나씩 다 지워지고 중복이 안 되게만 남아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별 형식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 2차 중복 논문 제거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지금 두 개의 레퍼런스 있는데 이 두 개의 레퍼런스 완전 똑같은 레퍼런스예요. 근데 이게 하나는 펌메드에서 하나는 EMBS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전월명이 하나는 풀네임으로 하나는 약어로 들고 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엔드노트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거 글자가 다르죠. 그래서 동일한 문헌이지만 이거를 동일한 걸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중복 제거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 펌메드만 갖고 온다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이런 경우는 잘 발생 안 해요. 근데 펌메드, EMBS, 구글 이렇게 여러 군데서 갖고 오게 되거든요. 하시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제거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저자명이나 타이틀명으로 솔트를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열 항목명을 클릭해서 정렬하신 다음에 위에서 또 보시다가 중복된 게 있다 하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Move Reference to Move Reference to Trash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작업했던 거 저희가 이제 계속 수집했는데 All References에서 하시면 되세요. All References에서 상단에 라이브러리 메뉴에 Find Duplicate 메뉴입니다. 라이브러리에 Find Duplicate 클릭. 하면 저는 아까 중복이 있어요. 한번 중복을 모아놨는데 선생님들이 만약 중복된 게 없다고 하시면은 그냥 아마 없습니다 하고 확인 버튼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고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중복이 있는데 좌우를 비교할 필요 없이 그대로 캔슬 누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캔슬 누릅니다. 그럼 중복된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요. 이제 지금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나씩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Move Reference to Trash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는 트래시로 하나가 지워지게 되고 중복 안 된 것들만 남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갖고 왔다. 그러면 저자명 또는 타이틀명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봅니다. 그러다가 중복된 게 있구나라고 하게 되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Move Reference to Trash로 지워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중복을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중복 제거를 이렇게 하나씩 우클릭하면 좀 귀찮으시다 하시면은 그냥 여기서 내가 지우고자 하는 게 있으면 선택하시고 그대로 쭉 드래그 하셔서 여기 트래시에다 넣으시면 되세요. 아까 그룹에 넣은 것처럼 똑같이. 그 트래시로 잘못 들어간 게 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트래시에 잘못 들어간 게 있네 하면 선택하시고 쭉 드래그 하셔서 올 레퍼런스로 넣으면 되겠죠. 네, 올 레퍼런스로. 그래서 지우고자 하는 거는 트래시로 넣고 트래시에 잘못 들어간 거는 올 레퍼런스로 넣고 이렇게 해주시면 정렬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다만 이제 지우시다 보면은 이 그룹이 깨져요. 네, 지우게 되면은 그룹핑도 깨지기 때문에 왜냐면 지워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다 끝나게 되면 중복까지 다 체크가 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하실 작업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내가 그룹으로 모아서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라이브로 모아서 작업을 할 건지입니다. 자, 그룹으로 모으는 건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케이스 리포트를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케이스 리포트를 쓸 거를 5개를 모읍니다. 그래서 뭐 5개를 모아요. 5개 해서 여기다 케이스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레퍼런스 쓸 거예요.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이쁘게 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라이브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라이브를 만드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전체 레퍼런스 있는데 여기 있는 5개를 갖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카피 레퍼런스 2의 뉴 라이브를 누르는 겁니다. 카피 레퍼런스 2 뉴 라이브를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라이브를 아까 처음에 그 엔드노트 라이브를 만들 때처럼 그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저장 위치 지정하시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저는 케이스로 쓸게요. 케이스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엔드노트 라이브를 새로 만들 수 있고 전체 레퍼런스 5개짜리 새로운 엔드노트 라이브를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놀라시는 분들 있어요. 라이브를 2개 만들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라이브는 계속 만드셔도 되세요.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마다. 그러니까 워드 문서도 파일 하나로 계속 바꿔 쓰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워드 문서를 새로 만들잖아요. 엔도트 라이브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새로 만들어 수집하시고 똑같이 파일, 일단 하나의 파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카피를 하시게 되면은 PDF도 다 따라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메모했던 거 있었죠. 그런 것도 다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피를 하시게 되면 별도로 다시 레퍼런스 작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레퍼런스 작업을 어느 정도 관리를 다 끝내셨다 하시면은 그 다음에 카피를 해버리시면은 그대로 다 따라오기 때문에 두 번 작업하실 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주로 새로 라이브러를 만들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논문 쓸 때 20개 레퍼런스 필요하다면 20개짜리 새로 모아서 아니면 또 카피해서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그룹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레퍼런스가 막 1000개, 2000개 넘어갔을 때 거기서 다시 또 그룹핑하는 것도 굉장히 좀 귀찮기도 하고요. 원래 썼던 레퍼런스도 쓸 수도 있지만은 귀찮기도 하고 네, 그룹이 자꾸 많아지니까 좀 관리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레퍼런스 라이브러리가 좀 손상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나눠 쓰는 편인데 레퍼런스 전체 개수 많지 않으면 그룹핑을 하셔도 되시고 나는 새로운 라이브를 만들겠다면 이렇게 저처럼 새로운 라이브를 만드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이제 구분을 하셨으면은 이제 엔드노트와 MS 워드를 연동해서 내가 논문 쓸 때 레퍼런스를 쓰시면 되세요. 엔드노트를 MS 워드에서 쓰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엔드노트라는 탭이 워드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별도 설치를 하시는 건 아니시고 엔드노트 프로그램 설치만 하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다시 작업하실 건 없으시고 여기서 하시는 거는 참고문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작업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참고문을 추가하거나 삭제한다. 기억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추가하는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참고문을 추가하는, 즉 참고문을 삽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또 추가하고자 하는 레퍼런스를 선택을 해요. 복수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엔드노트 본문 내 인용 정보가 들어갈 곳에 커서를 먼저 둡니다. 여기다 인용할 거야 라고 커서를 두시고 엔드노트 탭 메뉴에 인서트 사이테이션에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 누르시게 되면은 본문 내 인용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하단에 참고문 리스트가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은 이제 워드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워드를 실행을 하신 다음에 그 세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세문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세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세문서에다가 그냥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로 하시면 좀 헷갈려요. 제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엔드노트에서 열심히 레퍼런스까지 그 초록까지 보인다는 건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초록의 일부분을 이렇게 복사하셔서 예, 카피하셔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붙여 넣을게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논문을 쓰고 있다 정도로 가정을 하기 위해서니까 그냥 여기 내용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글자들만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뭐 아까 펀메드 검색한 화면에서든지 이렇게 글자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논문을 쓰고 있는 중 이렇게 뭔가 쓰고 있는 중 이렇게 상정을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세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팅하시면서 워드 탭 상단, 워드 상단에 엔드노트 이렇게 20일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세요. 엔드노트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혹시나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또는 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엔드노트 설치했던 요 메뉴 있죠? 엔드노트 설치했던 메뉴에 엔드노트 FAQ라고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런 오류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수정하시는 방법, 해결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좀 글이 많아서 5페이지로 가시게 아니 4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MS 워드 도구 메뉴가 사라지는 문제 해결 방법. 이게 도구 메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라졌을 때 해결 방법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여기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통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세팅이 다 되셨으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수집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문을 삽입할 때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와 워드가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되어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인용할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 개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세 개 선택을 하고. 근데 뭐 원하시는 만큼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선택을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워드에 오셔서 인용할 부분에 커서를 주시면 되는데 그 투고 규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뭐 구조점 앞쪽에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뒤쪽에 인용하는 경우도 다른데 일단 저는 구조점 앞쪽에 인용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엔드노트 탭에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인서트 사이테이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요 위에 아이콘을 누르시면 안 되고 아래쪽에 있는 글자 부분 인서트 사이테이션의 글자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메뉴가 4개가 나와요. 이 4개 중에서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 내가 설정했던 내가 셀렉해 놓은 사이테이션을 인용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 insert select citation을 누르시게 되면은 본문 내 인용 번호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에 레퍼런스, 그러니까 항상 워드 문서의 가장 하단에 레퍼런스가 쌓이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들어와 주실까요? 네, 안 되시면 줌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시고 아마 들어왔는데 저랑 모양이 다르게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자명과 연도가 들어와 있고 밑에 초록 정보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오류는 아니고요. 이 모양이 이렇게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엔도트 탭에 보시면은 스타일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어노테이트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들어있는 게 맞고 저는 그 숫자 형식으로 들어온 걸 보고 싶은데요라고 하시게 되면은 선택하시고 여기 넘버드로 바꿔볼까요? 넘버드로 바꿔보시게 되면 이렇게 번호로 정렬이 되고 아래쪽에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정렬되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스타일의 넘버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 들어와 주시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저처럼 이렇게 3개 잘 들어왔거나 뭐 이렇게 잘 들어왔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위치에다 커서를 더 볼게요. 저는 여기 1번부터 3번 있었으니까 아래쪽에 한번 커서를 두겠습니다. 아래쪽에 커서를 두고 레퍼런스도 아까 넣었던 거 말고 다른 거 넣어볼게요. 다른 거 이번 4개 선택을 해보고 4개를 셀렉을 해보고 커서 내가 인용하고 전 위치에 커서 둔 다음에 그러니까 셀렉트하고 인용 위치에 커서 두고 엔드노트 탭 메뉴에 인서트 사이테이션에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 누르게 되면은 앞전에 인용 번호가 1번부터 3번이기 때문에 번호를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4번부터 7번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번호도 1, 2, 3, 4, 5, 6, 7로 맞춰줘요. 예, 이게 바로 엔드노트가 참고문화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아마 논문을 한 번이라도 써보셨던 선생님들은 이 기능이 왜 편한지 바로 보이실 거예요. 기존의 논문을 쓰실 때 참고문 작업들은 이 번호를 손으로 다 맞추셨어요. 인용된 순서대로 쓰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참고문들의 모양도 어떻게 하셨죠? 통일성 있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다 수정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엔드노트는 자동적인 기능으로 다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보시게 될 거는 만약에 1번부터 3번이 있는데 여기다 제가 레퍼런스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돼요. 더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커서를 여기 뒤쪽에다 두시면 안 되시고 커서를 요 1번부터 3 써 있는 가운데쯤 이렇게 가운데쯤에 두시면 되세요. 예, 가운데쯤 두시면 되고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선택을 하나 해주시고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서트 사이테이션에 인서트 셀렉트 사이테이션 똑같이 인서트 해주시게 되면은 번호가 1번부터 4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는 5번부터 8번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그 다음에 총 8개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편리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시면 아까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클릭하시다 보면은 진하게 회색 음영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이 이렇게 클릭 시 회색 음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임의로 편집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만요. 엔도트 에러라고 나타나신 경우는 이 경우는 지금 엔도트 에러라고 나타나시는데 이거는 지금 에러 메시지 자체가 출력되는 이유는 그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워드나 엔도트 프로그램을 다시 재설치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2개 프로그램 한번 다시 재설치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신다고 하시면은 여기 FAQ의 해결 방법에 기술 지원 연락처라고 있습니다. 여기 기술 지원을 받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첫 번째는 한국 대행사 쪽으로 하셔가지고 기술 지원을 받으셔야 되세요. 예, 엔도트 에러는 대부분 그렇게 그때 나타나는 메시지거든요. 그 경우니까 오늘은 일단 이 화면을 같이 보시고 그럼 나중에 프로그램 재설치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엔드노트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회색 음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처음에 설명드린 필드 코드란 부분이에요. 여기는 엔드노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의로 편집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임의 편집은 간단해요. 딜리트, 백스페이스, 타이핑, 컷앤페이스트. 이거 뭐죠? 내가 워드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한 편집을 이 회색 음영이 있는 데서 실행을 하시는 순간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 기껏 했는데 에러 날까봐 무서워서 못 쓰겠어요라고 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왜냐면 논문 파일 쫙 썼는데 파일 에러 나가지고 못 쓰게 되면 그 투고가 더 밀리고 막 효율적이게 않게 되잖아요. 근데
엔드노트는 아까 설명드렸죠. 전 세계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는 사실 0%예요. 0%. 선생님들이 이용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시면 에러가 발생하는 건데 이용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에러가 0%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임의 편집을 안 하고 어떻게 필드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정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기본은 이 삭제만 잘 하시면 되세요. 삭제 방법만 정상적으로 하시면은 임의 편집하실 때 에러 절대 나지 않습니다. 삭제는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면은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가 있어요. 여기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팝업 메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삽입한 문헌들이 리서비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우측에 보시면 검은색 역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누르고 리무브 사이테이션 누르고 OK 버튼을 활성화시키시게 되면은 참고 문헌들 내가 넣었던 게 삭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상태에서 제가 참고문을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엔드노트 여기 메뉴에서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즈 요 메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즈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리스트업이 돼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바깥쪽 회색 음영이 이동을 하게 돼요. 여기 위치입니다. 여기 위치입니다가 알려줘요.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일단 그냥 두 개씩만 지워볼게요. 그냥 뭐 특별하게 내용은 본 건 아니니까 이 검은색 역삼각형을 누르시고 리무브 사이테이션 누르셔서 검은색 역삼각형 리무브 사이테이션 검은색 역삼각형 리무브 사이테이션 검은색 역삼각형 리무브 사이테이션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내가 지우고자 하는 레퍼런스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기 밑에 레퍼런스라고 되는 탭을 누르시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타이틀 명부터 다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레퍼런스에서 확인하고 지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고 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 지워지게 되면 여기 바깥쪽에 바로 활성화는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주면 활성화가 돼요. 그럼 두 개 남았으니까 OK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번호는 자동으로 1, 2, 3, 4로 맞춰지게 되고 레퍼런스 4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생님들이 그 이제 이미 편집하신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들이에요. 자, 이렇게 삭제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삽입도 정상적으로 했고 삭제도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지우실 때 이렇게 지우신 경우가 있어요. 자, 2번 레퍼런스 지워야 되겠는데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는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이미 편집이에요. 회색 음영을 지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걸 들어가셔서 나 2번을 밑으로 내려야 되겠어 하고서는 우클릭해서 잘라내시는 경우 이것도 이미 편집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 어떤 경우? 자, 나 이 문단을 앞으로 옮겨야 되겠어. 그래서 이 문단 전체를 잘라내야지. 이거 왜 잘라내면 안 되죠? 여기 진한 회색 음영 겹쳤잖아요. 네, 이거 이미 편집입니다. 이 필드 코드 이미 편집하시면 안 되세요. 이 필드 코드는 우리 눈에 3, 4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 안에는 이 저자명 연도부터 해서 초록 정보들까지 어마어마한 많은 정보가 컴퓨터 코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단지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요것만 보여줘. 요런 모양으로 보여줘. 그렇게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용이 이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그대로 잘라내거나 또는 백스페이스 딜리트로 지우는 순간 코드가 다 깨져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에러 안 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설명드렸죠? 내가 잘못 들어온 게 있다? 하면은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을 지우고 그다음에 다시 다른 정 위치에다가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들이 있으시냐? 아까 문단을 바꾸셔야 되는 경우 문단을 바꾸셔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회색 음영을 건드리지 않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메모를 해놓습니다. 뭐 참고만 일단 간단하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3, 4번을 지어요. 이 3, 4번을 지웁니다. 지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회색 음에 진하게 겹쳐지는 게 없죠? 이걸 잘라내면 돼요. 요건 텍스트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걸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텍스트는 이렇게 편집하셔서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 참고문 3, 4번 자리가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3, 4번 아티클을 다시 인서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1, 2번을 바뀌어야 되고 여기가 3, 4번이 다시 바뀐 게 맞죠? 인용된 순서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요 내가 메모한 것만 지워요. 그럼 정상적으로 문헌이 문단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뭔가를 변경할 때는 넣거나 빼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잠깐 빼놔서 빼놓고 편집을 막 하신 다음에 다시 필요하면 집어넣고 요 과정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투정에서는 구두점 뒤쪽으로 이게 가야 돼요. 구두점 뒤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잘라서 아이고
잘라서 이거를 뒤에다 붙여 넣으면 안 되시고 구두점을 지웠다가 구두점을 앞쪽에다 두게 되면 구두점 뒤로 본문의 인용번호가 같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동하시면은 즉 회색 음영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회색 음영은 반드시 엔드노트 탭 메뉴를 통해서만 컨트롤한다만 기억하시면은 에러 0%입니다. 절대 에러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웃풋 스타일 수정을 볼게요. 아웃풋 스타일은 선생님들이 아까 잠깐 보셨어요. 근데 이게 수집한 레퍼런스를 원하는 학술지 양식에 맞게 출력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학술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형식으로 바꿔줘요. 요거는 직접 편집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학술지에 맞춰서 편집은 할 수 있는데 이거 하시려면 한 2시간 또 공부하셔야 되세요. 그렇게 공부하셔서 고생하셔서 쓰시는 것보다는 저희 도서관 서비스로 지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는 가능은 하신데 여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요청을 따로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엔드노트 요 메뉴 있었죠. 엔드노트 처음 프로그램 설치하신 요 메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스타일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 탭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스타일 신청 게시판에 가셔서 직접 내가 투건 학술지 명이랑 그 다음에 요청사항인 대부분 그 투고 학술지 URL 정도 넣어주세요. 왜냐면 요 학술지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대부분 당일 아니면 뭐 이제 근무에 따라서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여기다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업로드된 거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ENS라는 형식의 파일이 있어요. 요걸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받아서 쓰시기 전에 꼭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은 자세한 사항은 엔도스 스타일 파일 이용안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요 링크가 있어요. 요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파일 이용 안내를 자세하게 기재해 놨습니다. 요걸 꼭 반드시 한 번은 정독하시고 쓰셔야 되세요. 왜냐? 요 파일을 받았을 때 그냥 받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요 파일은 받은 다음에 지정된 위치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엔드노트에 스타일즈 폴더에 저장을 하셔야 되세요. 지금 제가 막 빨리 말했지만 요 모든 내용이 아까 설명드린 요 파일 이용 안내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요거를 꼭 읽어보시고 이렇게 저장을 끝내셔야지만 제가 아까 저널 오브 메디컬 에틱스를 저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스타일을 이제 불러올 수 있어요. 제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스타일 탭에 들어간 다음에 셀렉트 너드 스타일. 지금 선생님들도 셀렉트 너드 스타일 메뉴 있거든요.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미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엔드노트에서 제공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올드한 것들도 있고 저널 양식이 안 맞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서관 홈페이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 정상적으로 저장을 했으면은 여기 보이신 것처럼 저널 오브 메디컬 에시스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 학술지는 본문 내 인용 정보는 위첨자로 표기하게끔 되어 있고 이게 이탈릭체를 전월명에만 두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저자명이 일정 수 이상 넘어가면은 애돌로 처리하되 애돌을 이탈릭체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양을 다 맞춰줘요. 볼드체, 이탈릭체, 그다음에 순서, 그다음에 구두점 하나들까지, 세미콜론, 콜론까지 다 맞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일 파일만 입혀가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 스타일 변경은 여기 셀렉터나 스타일에서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위 논문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는 대학원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도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스타일 탭에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있어요. 많이 쓰시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똑같이 받으셔서 쓰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레이아웃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어딨냐면은 엔도드 탭 메뉴에 보시면은 비블리오그래피라고 써있는 가장 우측 여기 조그맣게 달려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탭 메뉴가 2개 나오는데 여기 레이아웃 탭에서 글꼴이나 글자 크기나 라인 스페이싱을 조절할 수 있으세요. 이거는 왜 조정을 하게 되냐면은 레퍼런스의 글꼴을 맑은 고딕체로 내시게 되면은 무조건 데스크 리젝입니다. 예. 그 해외 학술지 같은 경우는요. 해외 학술지도 이게 규정된 글꼴들과 사이즈가 있는데 그게 투구 규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투구 규정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학술지 워드는 타임즈드 로만체에 10에서 12, 10, 11, 12 셋 중에 하나 쓰시면 되시고 라인 스페이싱은 더블 2.0을 두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 형식이거든요. 이 포맷으로 내셔야지만 데스크리직을 안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라는 기능은
이제 아까 전에 회색 음영으로 된 거를 제거하는, 연동을 제거하는 기능이에요. 요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기 제가 투고정 일부를 캡처를 해왔어요. 당신이 만약에 레퍼런스 매니버스 소프트웨어를 쓰셨다면은, 필드 코드를 반드시 제거해라. 언제? 일렉트로닉 매뉴스크립트를 서브미팅 하기 전에 라고 써 있어요. 즉, 그 필드 코드가 있으면은, 그 저널 에디터들이 편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필드 코드, 회색 음영 진한 걸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회색 음영을 제거하라고 설명을 드리면 간혹가다 이거를 지우라고 해서 이거 지우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 회색 음영 자체를 연동을 끊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회색 음영은 엔드노트와 워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표시인데, 이 연결을 이제 끊어주는 겁니다. 그 작업을 어디서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컨버트 사이트앤 비블리오그래피에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매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제출하기 가장 마지막 전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작업하시기 전에는 내가 작업한 문서를 반드시 저장을 해두셔야 되겠죠. 내가 작업하는 문서는 항상 늘 백업을 잘 해두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업을 해두시고 마지막 작업을 하시고 저장을 해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컨버트 사이트앤 비블리오그래피에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 누릅니다. 그러면 팝업창이 나타나요. 이거 뭐냐면은 새로운 문서를 만들 건데 이제 워드랑 엔드노트 연동이 끊어집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새로운 문서 2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드래그를 하셔도 회색 진한 음영이 안 잡힙니다. 엔드노트의 기능이 끊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제출하셨어요. 제출을 이제 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딱 어셉이 되고 출판이 되면 좋은데 이제 리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리젝이 되면 이제 다른 타겟을 찾으셔서 빠르게 이제 본문 수정하시고 레퍼런스 수정하셔서 다시 내시게끔 되는데 대부분 또 잘못하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요 파일을 갖고 가세요. 근데 요 파일은 엔도트 연동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안 되냐? 스타일 당연히 안 바뀌겠죠. 네, 스타일은 엔도트의 기능이니까요. 그 다음에 문헌을 추가하고 싶어요. 다시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싶어요. 삭제하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에디트의 세팅가 들어간 거 없대요. 당연하죠. 엔도트 기능이 없어요. 삽입 새로 하시게 되면 그 새로 한 게 다시 1번이 됩니다. 이 번호 정렬 안 맞춰져요. 예, 그래서 이 문서에서 다시 작업하는 게 아니시고 내가 가장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작업했던 요 엔드노트에 연동된 요거 그러니까 컨버트 투 플레이텍스트 하기 바로 직전 파일 가지고서는 다른 투고 타겟에다 작업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야지만 엔드노트 연동이 살아있기 때문에 참고문헌 추가 삭제도 번호 정렬 맞춰서 하실 수 있으시고 스타일도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저한테 요청하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선생님 제가 이거 엔드노트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가 연동을 끊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작업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랑 다시 연결시켜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왜냐? 여기 자체에 프로그램 코딩이 없어요. 예, 컴퓨터가 읽어낼 수 있는 글자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다 그냥 글자거든요. 플레인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예, 기능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없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연결 아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던 거 그대로 있는데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이 글자를 못 읽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쓸 수가 없다. 예, 여기서 다시 편집하려면 손으로 다 하셔야 된다. 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백업이 중요하게 되고 백업을 잘 해두시고 나면은 아까 제가 인용했던 엔도트 라이브러리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만들었던 워드 파일 하나 이렇게가 세트죠. 그렇죠? 워드 문서 하나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만 있으면은 인용문 다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내가 리스트업이나 PDF 파일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세트로만 잘 갖고 계시면은 이렇게 세트로 저장 해두시기만 하면은 크게 문제 없이 백업을 잘 해두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매니스크립트 매처 기능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로 인용은 다 끝났어요. 이제 인용하는 건 다 끝났고 여기 보시면은 매니스크립트 매처라는 기능이 있어서 궁금해 하시는데 요거는 내가 요 사이트에서 개인 아이디를 무료로 만드시면 되세요. 우선 개인 아이디를 무료로 만드시고 이 기능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 논문에 내가 쓰고 있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집어넣고 find 저널즈를 하시게 되면은 내 논문에 내가 쓰고 있는 타이틀과 초록에 걸맞은 그 주제에 알맞은 저널들을 추천을 해줘요. 이렇게. 그 저널을 추천을 해주면서 해당되는 저널의 임팩트 팩터나 이런 것들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이 SCL급 저널에서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찾고자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종료할 건데 그 종료 전에 제가 줌 채팅창으로 URL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이 URL은 오늘 교육에 관련된 설문지입니다. 만족도 설문지니까 URL 클릭하셔서 만족도 잠시만요. 다시 드릴게요. 만족도 설문지 링크니까 그 설문지 링크 선택하시면 클릭하시면서 유의사항 들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엔드노트는 선생님들의 연구를 도와드리는 도구예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수집이나 관리나 논문 작성할 때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익숙해지면 시간 단축이 어마어마해져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익숙해지기까지 조금 시간은 걸리시겠죠. 그래서 오늘 바로 주무셔버리면 그냥 잠들어 버리시면은 이게 바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라이브러리 하나 새로 하나 만들어 보고 수집 한번 몇 개 해보고 그다음에 파인드 프로세스 한번 해보시고 논문 워드에다 삽입도 한번 해보시고 삭제도 한번 해보시고 이 정도의 일련의 과정들을 좀 간단하게 클릭 해보신 다음에 주무시는 권장을 드려요. 그 다음에 부정확한 정보 입력하시면은 불필요한 정보가 나중에 내 레퍼런스 출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수집하시는 것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수집을 할 때 가능하면 검증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수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논문 워드 파일 하나에 하나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딱 맞춰서 하나의 워드 파일과 하나의 라이브러리 연동해서 쓰시고요. 수정은 에디트ML 사이테이션 메뉴에서 꼭 하셔야 되십니다. 이미 수정하시면 오류 생겨요. 그다음에 엔드노트 관련된 정보는 엔드노트 아까 FAQ 메뉴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데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성예관 10층 도서관 직접 방문하셔도 되세요. 노트북 들고 오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오셔서 이거 좀 봐주세요. 또는 이거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셔도 되시고요. 안 되시면 뭐 전화 주셔도 되시고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시고 홈페이지 찾아보셔도 되시고 아니면 뭐 이제 교직원분들은 CMC톡 쓰시니까 C톡 쓰시니까 C톡에서 도서관 사서팀 이승재 찾으시면 됩니다. 이승재라는 사람 찾아가지고 C톡으로 문의하셔도 되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시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 필요하신 것들 도서관 통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